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기해년 새해에는 제주시정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별한 만남 오늘 이 시간에는 고희범 제주시장을 모시고 제주시정의 방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정을 출입하고 있는 우리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시죠. 네. 제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KC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 굳은 일, 슬픈 일 다 사라지고 새해에는 좋은 일, 웃을 일만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네. 지난해 8월 이제 제주시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네. 예, 오랫동안 언론인의 생활을 하셨고 또 현장에서 또 취재 기자로서 또 신문사의 또 간부로서 하죠. 그다음에 정치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또 다른 공직자의 길을 걷고 계신데요. 지난 반년? 한 5, 6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네.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제주시의 주인은 제주 시민이고 주인인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시정 목표를 세웠는데 이 행복하기보다 오히려 그 저의 서투른 열정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은 분들은 혹시 생기지 않았을지 걱정이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마음껏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혹시 저 공무원들 편만 드는 거 아니냐 하고 보는 분들은 혹시 안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재미있게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작년에 취임하시면서 이 소통을 가장 강조하셨고요. 또 올해 신년사에서는 보니까 시민 신뢰를 강조하셨더라고요. 이 소통과 신뢰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정과 시민의 소통, 또 공직자 사회 내부의 소통 이런 것들이 조직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정을 펴면서 그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받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소통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업을 하든 갈등은 생기게 마련인데 그 갈등을 얼마나 빨리 해결하고 최소화하느냐 하는데도 역시 소통이 가장 필요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몇 달 시장으로 일하면서 시민들이 공직사회를 보는 시선이 아주 싸늘한 걸 느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이 시험 합격하면 또 승진하면 막 신문에 사촌 일동 해가 광고도 내고 다 칭찬하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공직사회는 그렇게 달갑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이 신뢰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거는 우리 과거의 공직 선배들 그리고 오늘의 공직자들이 그런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제주시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펴더라도 시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도 없을 거다. 그렇다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신뢰를 받도록 해야 된다. 그게 우리 몫이다. 그 방법은 성심으로 시민들을 대하는 거 그거다. 아이 기르는 법을 배우고 시집 가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성심으로 대하면 아주 정확하지는 못하지만 과히 빗나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듯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 직원들한테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소통 차원에서 이제 최근까지 읍면동 돌아다니시면서 연두문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도, 추자 빼고는 거의 다 가신 걸로 들었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을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가장 뭐 빈번하게 가장 많이 언급이 됐나요? 생활 불편 사항이에요. 그 쓰레기, 주차, 그 다음에 도로, 또 대중교통, 그리고 어떤 데서는 경로당에 손세척기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위생 상태. 그가 좋은 말씀도 들었고. 어디나 또 있는 문제가 과거에 지역에서 주민들의 땅 내놔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은 그렇죠. 것이 등기가 안 돼가지고 도로로 등기가 안 돼서 그래서 새로 땅을 산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이다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썽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땅 소유주가 재판을 해서 소송을 해서 그러면 무조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땅값 지불하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다 해결하려면 한 8천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 과거에 길로 다 만들었던 거니까 다 길로 하자 하고 하는 건 이건 또 헌법에 배치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소송을 하면 이기게 돼 있고 이기면 그 땅값 지불해서 도로로 등기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런 거. 또 이 불법 쓰레기 투기 문제. 뭐 읍면동 가릴 거 없이 무슨 하천이나 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야산, 숲 이런데 자동차 끌고 와서 대형 쓰레기를 버리고 가고 그런 것이 쌓여서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장비가 들어가야 해결할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 다 호소하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그 호소를 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좀 거리 어두운 데들 여기들도 좀 불법이 있어서 그런 지적들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이 건의하신 사항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마을마다도 다를 거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그래도 시민들의 고충이니까 예. 해결은 해야 되고요. 예. 그럼 각각의 이 건들에 대해서 뭐 해결 방안을 마련하실 건데 예.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무슨 도로변에 쓸데없이 그 대형 돌 화분 같은 거 그거 뭐 제대로 나무도 꽃도 심지 않아 있으면서 왜 그런 거 갖다 놓냐 뭐 금방 치울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예산 마련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거. 또 아예 안 되는 것도 있어서 그거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곤란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말씀드리고 지난 작년 9월 10월에 초도 방문했을 때 한 330여 건의 건의사항을 들었어요. 예, 그 중에 한 90여 건은 올해 예산 마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한 450억 정도 됩니다. 예산 마련해서 진행할 거고 200여 건 처리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렇게 있습니다. 요번에 갔을 때 지난번 초도방문 때 얘기했던 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했는지 이런 거 말씀드리고 했더니 다 좋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좋은 얘기들 정말 생활 밀착 된 얘기들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또 시장님께서 또 재방문했을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언제까지 될 것이다. 아니면 또 이게 현실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안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현안 얘기를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인구 50만 명을 제주시가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이게 인구 많이 늘었다고 막 좋아할 거는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의미세요? 작년 12월 말로 50만 1791명이었습니다. 50만이 넘으면 대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말로 축하할 만한 일이죠. 그런데 몹시 불편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우리가 견딜 만한 만큼의 인구인가? 사회 기반 시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총량을 넘어서는 거 아니냐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당장 뭐 쓰레기, 자동차, 뭐 주차장, 거기다가 부동산 값 폭등 이런 문제들이 제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거라면 이게 어떻게 기뻐할 일인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착잡했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모든 문제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쓰레기, 주차, 교통. 그 중에서 특히 가장 지금 시급한 게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모든 매립장이 포화되어 있고 예. 대체 시설은 늦어지고 있고 예. 곧 가동하긴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우선 먼저 짚어볼 게 쓰레기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현재 심각성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에서 하루 생산되는 쓰레기가 920톤입니다. 920톤. 여기 이제 소각되는 게 한 290톤, 재활용품이 한 390톤, 그렇게 돼요. 음식물이 한 190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한 250톤 정도 소각되는 게, 그런데 지금 봉계동에 있는 소각로가 원래 200톤, 하루 처리량이 200톤짜리인데 이게 기계가 낡아서 하루에 120톤, 130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소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압축 쓰레기로 만들어서 비닐 랩핑 해가지고 봉계 지금 쌓아놓은 게 5만 개, 1톤짜리 5만 개가 쌓여 있습니다. 그거 처리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육지로 반출해서 처리해야 돼요. 예. 돈 줘가지고. 여기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다가 동복에 그 소각장 일 처리량 500톤짜리가 건설이 되면 거기서 하나씩 좀 처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거 그 폐목재도 지금 오름만 한 개, 2개 쌓여 있습니다, 본게. 이것도 며칠 전에 이제 육지로 반출하는 거 결정해서 한 12억 들여서 또 일부 반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동복이 매립장은 조금 조기 반입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겁니다. 봉계가 만적이 되는 바람에. 근데 소각로는 올해 10월 말이 돼야 시험 가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런